여긴 내 나와바리야. 거칠게 칼을 내려놓은 아주머니가 조폭들 앞에서 단 3마디를 뱉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을 휘젓던 조폭들은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육회를 썰던 평범한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숨막히는 위압감과 피로 얼룩진 과거. 서울 종로 광장시장.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육회를 썰던 이 여인이 과거 백운파의 그림자로 불렸던 전설의 존재였다는 것을. 도대체 그녀는 왜 다시 칼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시장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육회골목은 오늘도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싱싱한 고기,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간장과 마늘 향이 공기 중에 묵직하게 감돌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작은 육회집 안은 마치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뚝뚝뚝. 칼이 dom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손놀림에만 집중했습니다. 손끝은 마치 춤을 추듯 섬세하게 움직였고 칼날은 정확하게 고기살을 가르며 붉은 육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손님들이 제 가게 창문 너머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이 세상 솜씨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얇게 썰 수 있는 거예요? 단골 손님의 감탄에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육회의 맛은 알아도 이 손이 걸어온 길을 아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칼날을 다루는 이 솜씨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이름은 김재희. 한때 이 광장시장 일대를 지배하던 백운파의 칼이었습니다.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다루는 평범한 상인으로 살아가지만 제 과거는 마치 끈적한 그림자처럼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날카로운 육회칼을 잡을 때마다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전율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불현듯 되살아났습니다. 칼날이 살을 가르는 감각, 피가 손바닥에 닿는 뜨거운 촉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비명소리. 순간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제 안에 깊숙이 감춰진 과거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잡념을 털어냈습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도마 위 붉은 고기를 비추며 마치 피처럼 번졌습니다. 그 순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같은 모습으로 고기를 손질하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일상이 저에게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코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폭풍이 올 것이란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오르며 한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평온한 나날이 곧 깨어질 것임을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달 전부터 광장시장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연합이라는 이름의 청년들이 시장 곳곳을 활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마치 땅을 밟을 때마다 소리라도 날 것처럼 거만하게 걸었습니다.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제 가슴 한편이 불길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걸음걸이, 손을 주머니에 넣는 방식까지. 그것은 한때 제가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약자를 압도하는 힘,
공포를 심는 존재감. 저는 칼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오래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비를 내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전을 위해서죠. 그들의 첫말이 시장에 퍼지자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빈대떡집, 닭강정 가게, 수산물 상점까지 가게마다 그들이 들이닥쳐 돈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만 움직였고 증거를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시장 상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어제는 옆 골목 순댓집까지 들이닥쳤대요. 좀 전에 강신의 반찬 가게도 당했고요. 가게 문 닫아야 할 판이에요. 옆 가게 문점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기를 다듬었지만 손끝의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단단히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의 제가 누구인지,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시장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찬 흥정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장은 이제 조심스러운 속삭임과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 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체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가 시장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저 칼을 쥐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그러나 제 내면에서는 화산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우리에 갇혀 날뛰는 것처럼 제 안에 무언가가 풀려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제 가게에도 들어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 줄기 차가운 한기가 제 등골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뚜벅뚜벅뚜벅.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육회칼이 순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칼처럼. 벌컥.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듯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육회 위에 놓으려던 참기름 방울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5명의 청년들이 줄지어 들어섰고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기를 썰던 손을 멈추지 않았지만 칼을 쥔 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용암처럼 끌어올랐지만 표면적으로는 차갑게 식은 얼음 같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억제된 분노가 제 전신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제희 육회집이구만. 앞에 선 청년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얼굴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은 차에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스캔하듯 훑어내렸을 때 제 척추를 따라 한기가 흘렀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었지만 목소리의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폭발 직전의 분노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억제된 감정이 제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계속 장사하시려면 규칙은 지켜야죠. 우리 광장연합에서 시장 안전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가 한 발짝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오만한 자세, 가게 공간을 지배하려는 듯한 태도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더욱 팽팽하게 당겨졌고 마치 한 줌의 불씨만 있어도 폭발할 것만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기름을 고기 위에 조금씩 떨어뜨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청년들이 가게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청년 리더는 제 침묵에 불편함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월 100만 원이면 됩니다. 다른 가게들도 다 내고 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귓가에 심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발할 것 같은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불쑥 손을 뻗어 제가 막 버무린 육회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번개처럼 깨어났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쥔 제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제 칼끝이 젓가락을 정확히 쳐냈고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가게 안에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눈앞이 잠시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씻겨나갔고 그들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내 음식에 손대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자 한자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 한마디로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기운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주변 가게 상인들이 몰려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청년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리더가 다시 허세를 부렸습니다. 아, 에이, 사장님,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저 사업 제안을 하러 온 거니까.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스며 있었지만 목소리의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균열이 생긴 자신감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는 몸짓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칼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 과거가 제 안에 묻어둔 그림자가 마침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제 안에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났습니다. 청년단의 리더는 흔들린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그가 말했습니다. 자, 보호비는 월 100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계약할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고 작은 육회집 안은 마치 화약꽃처럼 폭발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모든 이의 시선이 그 순간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을 앞침에 꼼꼼히 닦아내고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과거의 기운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되살아났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고 제 근육은 본능적으로 과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단단히 올라갔으며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육회를 파는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시 김재희, 백운파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저는 그 기억 속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따끔거림이 느껴졌고 몸 전체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여긴 내 땅이다. 단 3마디였지만 제 목소리에는 산을 무너뜨릴 듯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고 절대적인 경고였으며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게 안을 타고 울려 퍼지자 청년들의 얼굴이 마치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기운이 제 주변을 감쌌고 그 위압감에 청년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청년들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리더가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모래 위를 기어가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조여왔고 손에 쥐고 있던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폭탄처럼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겨울 눈 덮인 산맥처럼 냉랭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골목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몇몇 중년 남자들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는 평범한 상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 자세, 풍기는 기운까지 한눈에 봐도 그들은 제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천천히 칼을 집어들고 육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부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돌처럼 자리 잡았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드디어 올 게 왔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필사적으로 피해왔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제 내면에서는 온갖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두려움, 분노, 결의,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중년 남자들은 육회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해변에 도달한 것처럼 그들의 존재감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장 상인처럼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땅을 짓누르는 듯했고 그들의 눈에는 깊은 강물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사라졌고 입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공기 중에는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사장, 오랜만이군. 선두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마치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날카롭고 꿰뚫는 듯한,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운 불꽃이 깃든 눈빛. 연락도 없이 찾아왔네, 용서가. 저는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통쾌함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제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육회집 건드린 놈, 누구야? 용석이 청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독사가 공격하기 전에 부드러운 움직임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청년들은 마치 죽음을 직면한 사람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청년단의 리더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구멍에서는 마른 헛기침 소리만 새어나왔고 다리는 마치 젤리처럼 떨렸습니다. 공포가 그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끝내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어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는 끝났습니다. 과거의 동료들이 나머지를 처리할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대신 묘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용석과 그의 동료들은 말없이 청년들을 가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청년들은 저항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그저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고 눈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용석은 그들을 시장 입구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고 순식간에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공개 처형을 앞둔 것 같은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광장시장의 규칙을 알려주마. 용석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우레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위엄이 가득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삶이야. 감히 누구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냐.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이야. 누구도 우리 가족을 건드릴 수 없어.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점차 그들의 눈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해방감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마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 희망의 빛이 그들의 얼굴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고 따스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통쾌함과 씁쓸함이 뒤섞였고 그 위에 묘한 안도감이 덮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오늘 하루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육회를 썰던 제 손이 잠시 멈췄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20년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단 놈들이 광장시장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깊이 숙여져 마치 땅에 닿을 듯했고 온몸은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어깨와 축 처진 등짝이 그들의 패배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이 광경을 보려는 구경꾼들이 물밀듯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쥔 칼로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저 바깥에 있었습니다. 칼과 도마가 만나는 규칙적인 소리가 제 귓가를 채웠고 그 리듬에 맞춰
심장 박동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폭풍 뒤의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잠시 표출되었던 과거의 격정적인 감정은 물러가고 이제는 깊은 평화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열병이 갑자기 가시고 난 후에 맑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선명해지고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과거의 그림자가 드러났을 뿐 제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사랑하는 이 시장을 지켜야 할 때가 왔을 뿐입니다. 그것은 제 의무였고 저 자신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었습니다. 용석과 그의 동료들이 청년단을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놀랍게도 폭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그 어조에는 엄격함과 함께 일종의 보살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긴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사람으로 움직이는 곳이지. 용석의 말이 맑은 공기를 타고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고 그 안에는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마라. 우리 눈에 띄는 순간 그땐 용서가 없을 테니까. 이 시장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심장이야. 심장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지? 그 말에 저는 잠시 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석의 말은 오래전 제가 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백운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것이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입을 통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재빨리 소매로 닦아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제 내면을 휩쓸었고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가 마침내 집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마치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고 평화가 다시 시장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빈대떡을 부치는 소리, 야채를 다듬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다시 시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겨울을 지나 봄이 찾아온 것처럼 시장에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고기 냄새와 양념 냄새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 자유의 향기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냄새가 제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찍힌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광장시장 전설의 육회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SNS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다궜습니다. 제 육회 칼솜씨와 침묵 속의 압도적인 위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영상 조회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손끝에서 나오는 위압감 좀 봐. 칼 다루는 솜씨가 평범한 게 아니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 청년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소름 돋아. 온갖 댓글이 달렸고 곧 누군가가 제 과거에 대한 추측을 시작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과거의 조폭이었대. 아니, 백운파 간부였다는 소문도 있어. 칼 솜씨 봐,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갖가지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저는 그저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고기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견고한 성벽처럼 쌓아올린 제 새 삶이 이제 와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꼭꼭 숨겨두었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기분은
마치 맨몸으로 폭풍우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자마자 시장 입구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회전하며 시장 전체를 비췄고 2명의 형사가 천천히 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제 과거와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칠까? 부인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인정할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도망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과거는 여전히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재희 사장님 맞으시죠?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경계심과 존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를 대하듯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육회칼을 들고 있었고 그것이 이상하게도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 칼은 제 존재의 일부였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식적인 톤이 있었지만 그 밑에는 일종의 호기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배군파 관련 자료도 좀 찾아봤습니다. 김재희, 당시 배군파 내에서 그림자라 불리던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 피가 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과거는 여전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의 눈빛은 제 과거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체념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평범한 삶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서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확신이 담겼습니다. 20년 전은 지났습니다. 저는 그냥 육회 써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동정, 그리고 묘한 존경심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전쟁을 겪고 돌아온 군인을 대하듯 그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은 그냥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육회 많이 팔아주세요. 형사의 말에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짊어지고 다녔던 두려움과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고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 후에 맑은 하늘처럼 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광장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상인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졌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시장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고 특히 제 가게는 항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일부는 정말 육회를 먹으러 왔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 유명한 육회 아주머니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고 조용히 육회를 썰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제 내면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온전히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를 향해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공경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 씨, 이거 아침에 만든 김치예요. 우리 집 비법으로 담근 거니까 꼭 드셔보세요. 옆 가게 김치가게 주인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사장님, 요즘 추워졌으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타왔어요. 매일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이거라도 드세요. 젊은 커피가게 주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감사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했고 저는 그 모든 마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소속감, 일체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왔던 제게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다가갔을 때 문 앞에 작고 단단한 나무 현판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어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칼은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쓴다, 김재희.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제가 백운파를 떠나며 용석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번에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마치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내렸고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모두 표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현판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걸린 작은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평화와 수용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육회를 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칼을 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자부심과 평화를 느끼며 칼을 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할 때가 된 것 같아.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첫 번째 고기 덩어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칼은 더 이상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였으니까요. 광장시장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제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이 도마 위에 놓인 고기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신선한 고기 냄새와 참기름 향이 가득했고 멀리서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의 첫 번째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고기를 가르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융합되어 완전한 저 자신을 받아들인 순간, 더 이상 숨기거나 도망칠 것 없이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마침내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을 잘못 쥐었던 한 여자가 마침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지 못하는 용기 없음이 아닐까 싶어요. 김재희 사장님처럼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김재희 사장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과거와 현재가 있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김재희 사장님처럼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